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성인으로서도 정말 자격 미달이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복거일 씨에 이어 한국의 대표 자유주의자 공병호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시각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공병호 씨의 유튜브 채널 화면입니다. 공병호 씨는 구독자가 자그마치 40만 명이 넘는 채널을 운영하는 성공한 유튜버입니다. 한국의 자유주의는 전경련의 후원으로 창설된 자유기업원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 자유기업원의 초대 원장이 바로 공병호 씨입니다. 그 밑에 몽펠르랭 서사이어티 정회원이라고 나오는데요. 몽펠르랭 서사이어티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자유주의 철학의 거성인 하이에크가 만든 자유주의 국제단체입니다. 공병호 씨는 일단 자유주의자로서 경력이 매우 화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자유주의의 선구자라는 이분이 쓴 글을 읽어보면 도저히 자유주의와 맞지 않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한 이분의 평을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을 사익을 추구해온 사람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익과 공익의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평생 동안 사익을 향하여 야생마처럼 머니톡스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꽉 찬 채 살아온 분이라서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공적인 인간과 사적인 인간의 충돌,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평생을 돈만 밝혀온 장사꾼 트럼프가 대통령 같은 공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낼지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익만 추구해온 기업가는 공익에 봉사하는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보다 공사 구분을 잘 못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사농공상 마인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농공상 관념이 완전한 착각임을 밝힌 경제학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선택론입니다. 공공선택론은 공무원, 정치인 등 소위 공익에 봉사해야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실제로는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가의 행동과 전혀 다를 게 없음을 학문적으로 규명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공공선택 학파는 아예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를 가리켜 정치적 사업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자유주의자라는 분이, 그것도 경제학 박사라는 분이 자유주의 경제 이론의 기초 중 기초인 공공선택론을 구경조차 못해본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마치 형법의 기초 중 기초인 오상방위를 잘 모르는 어느 서울대 로스쿨 형법 교수를 연상케 합니다. 오른쪽 글을 보시면 공병호 씨는 언론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 씨한테 공적인 일을 하나하나 물어보았다고 전제한 뒤 이를 공사 구분을 못했다고 비난합니다. 사실 공병호 씨가 말하는 공사 구분은 유교적 마인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까 사농공상도 말씀드렸는데 선공후사라는 말이 있죠. 공익을 앞세우고 사사로운 이익을 뒤로 미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에서 사익을 공익보다 더 중요시한다는 점은 자유기업원의 화장실 인테리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유경제원 본사에서 화장실 인테리어의 특이함을 조롱한 한겨레 신문의 기사입니다. 자유경제원은 자유기업원의 몇 년 전 명칭입니다. 화장실 문마다 자유주의를 상징하는 글귀와 함께 이승만 대통령과 영국 대처 수상의 그림도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 문에 사익이라고 써있죠. 밑에 있는 사진에는 아예 사익이 세상을 발전시킨다 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자유주의자라면 사익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초대 자유기업원 원장 공병호 씨는 자유기업원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자유주의를 깡그리 잊으신 것 같은데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를 상기시킬 겸 자유기업원 화장실을 꼭 들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유주의자 공병호 씨의 발언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김무성에 대한 낯뜨거운 찬양입니다. 김무성 의원이 예전에 도장론 했다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공병호 씨는 김무성의 도장론을 두고 당을 구하기 위한, 그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찬양합니다. 공익을 참 좋아하시는 분답게 도장론을 가리켜 공익에 기초한 옳은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김무성은 지금껏 희생은커녕 선거 참패에 대해 책임을 진 적도 없고 아직도 한국당의 막후 실세 노릇을 하고 있죠. 게다가 김무성은 자유주의와 거리가 한참 먼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1년 차에 17조 원이란 빚더미를 안고 있는 코레일의 만성 적자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쟁 원리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철도 노조의 파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연해 코레일 사장과 좋은 콤비를 이루며 사상 최장기 철도 노조 파업에 끝까지 단호히 맞선 결과 철도 노조 지도부를 궁지에 몰았고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항복을 받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김무성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야합해서 청와대와 일말의 사전 조율도 없이 철도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다 된 철도 개혁에 재를 뿌렸습니다. 자유주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철도 노조에 대한 대응은 비록 철도 민영화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민영화가 마치 악마적으로 인식되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영국 대처 수상의 광산 노조 파업에 대한 대응과 비견될 만 했습니다. 그러나 공병호 씨는 철도 노조의 사상 최장기 파업에 굴하지 않고 단호한 철도 개혁 의지를 보여준 박 대통령에게 크레딧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 씨는 야당과 야합하여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패대기친 김무성을 박근혜라는 제왕적 대통령에 맞선 구국의 영웅쯤으로 묘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요점 정리 대신 공병호 씨의 오글거리는 김무성 찬양 글귀를 읽어드린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글은 2012년 3월 12일에 쓰여진 글입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배신하는 것이 익숙한 이 나라에서 나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김무성 의원의 당찬 발언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당이 자신에게 그동안 많은 기회를 주었던 것을 생각하면 당이 내린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익을 중시하는 이 시대에 정의, 올바름, 훌륭함 이런 단어를 사치스런 단어라고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자리가 올라가면 사익을 공익에 구속시킬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유주의보다 김무성을 사랑하는 공병호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은 한국자유주의정당 자유의 새벽당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